자, 거속시 문제에서는 우리가 거속시 이렇게 쓰는 세 가지씩을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자, 요 세 가지씩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1036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등산을 할 건데 거속시의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좀 이해가 빠릅니다.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3km로 걷고, 그러면은 3km per hour로 걷고, 그 다음에 정상에서 1시간 휴식하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다른 길을 시속 4km per hour로 걸어서 모두 총 6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올라간 길과 내려온 길의 거리의 합이 17km니까 요 거리를 xkm라고 잡는다면 요 거리는 17-xkm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시간을 이용해서 좀 세워볼 건데,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를 해야 되니까 3분의 x 더하기, 그 다음에 1시간 쉬었고 더하기, 내려올 때는 4분의 17-x가 되죠. 그 전체 합이 6이라고 했으니까 요 방정식을 풀면 되는데, 양변에다가 12 곱해보면 4x 더하기 12 더하기 여기는 51 마이너스 3x는 72가 되고, 그 다음에 x는 그러면은 63 넘어가서 9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올라갈 때 걸린 시간이기 때문에, 자, 3km per hour 분의 9km를 해서 3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자, 또 거속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집에서 약속 장소까지 거리를 모르니까 xkm라고 두고, 그 다음에 첫 번째 시속 4km로 걷는다 했고, 두 번째 시속 12km로 자전거를 탄다고 했으니까 1번 4km per hour가 나오고, 2번 12km per hour가 나옵니다. 자, 1번에서 우리가 식을 세울 건데, 약속 시간보다 10분 늦게 도착하니까 4분의 x는 약속 시간보다 늦다 그러면은 더하기가 들어가겠죠. 60분의 10. 2번 그러면은 12분의 x를 하면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하니까 빼기 60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럼 1번에서 약속 시간은 x분 4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고, 2번에서 약속 시간은 12분의 x 플러스 12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약속 시간이 지금 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시간이 서로 같다 라는 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른쪽 위에다가 식을 좀 세우면 4분의 x 마이너스 6분의 1은 12분의 x 플러스 12분의 1이고, 양변에 12를 곱해주면 3x 마이너스 2는 x 플러스 1, 즉 2x는 3이고 x는 2분의 3이 되겠죠. 그러면은 1.5km가 되겠네요. 자, 1042번 문제는 문제 자체는 좀 간단한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좀 많아가지고 오답노트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자가 68m 떨어져 있는 사슴을 봤다고 했으니까 그림을 하나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사슴이 있는데 요 거리가 68m였죠.
그랬을 때 시속 22m/s 초속이니까 22m/s로 쫓기 시작했는데, 자, 우리가 상황이 바뀝니다. 2초 후에 사슴이 알아챘기 때문에 이미 2초 동안 사자는 어느 정도 따라잡았겠죠. 그러면은 그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2초 동안 44m를 갈 것이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거리는 24m가 되겠죠. 사자고 사슴입니다. 자, 사자는 여전히 22m/s로 쫓아가고 있고, 자, 사슴은 이제 알아챘으니까 도망갈 건데 18m/s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속력의 차이가 4m/s니까 둘 사이의 거리가 줄어드는 속력이 4m/s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식을 세워 볼 건데, 자, 4m/s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x-2, 여기서 -2가 들어가는 이유는 이 -2는 2초 후에 따라잡고 있는 거리를 계산을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2초 동안을 빼주는 겁니다. 그 결과 우리가 따라잡는 거리가 24m가 되니까, 자, 그러면 x-2는 6이 될 것이고 x는 8초가 되겠네요. 자, 이번 문제는 A, B 사이의 거리가 나와 있고, 자, 한 열차는 A에서 B로 출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열차는 B에서 A를 향해 갈 것이니까 우리가 그림을 약간 다르게 그려줘야 되는데, 요 거리는 480km. 그 다음에 첫 번째 열차는 이쪽 A에서 B로 갈 것입니다. 120km/h, 시속 120km로 달릴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차는 90km/h로 달릴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은, 자, 첫 번째는 오후 1시, 두 번째는 오후 1시 30분. 출발하는 시간이 다르다는 걸 머릿속에 꼭 가지고 있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를 첫 번째 열차, 얘를 두 번째 열차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열차가 이동한 시간은 우리가 x라고 한다면, 이번 열차가 이동한 시간은 x보다 2분의 1시간, 즉 30분만큼 덜 갔겠죠. 출발 시간이 1시 30분이니까. 자, 요걸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그러면 1번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120x가 되고, 그 다음에 2번 열차가 움직인 거리는 90 곱하기 x-2분의 1. 얘네 둘을 더했을 때 전체 A와 B 사이의 거리인 480이 나와야 되니까, 그럼 210x는 525가 나올 것이고, 계산을 해보면 x는 2분의 5가 됩니다. 그 말은 2.5시간 지났다는 얘기니까, 자, 1번 열차가 출발한 시간인 오후 1시에서 2.5시간, 즉 2시간 30분이 지났으면은 마주치는 시각은 오후 3시 30분이 되겠네요. 자, 1050번 문제도 생각할 게 많기 때문에 오답 노트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상황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자, 처음에는 열차가 길이가 510m인 철교를 지나는데, 완전히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고, 이게 1번 상황. 그 다음에 2번 상황은 길이가 1290m인 터널을 통과할 것이고, 근데 여기서는 열차가 1분 2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표현의 차이를 좀 알아야 될 것인데, 자, 1번 상황을 먼저 그림을 그려보자면, 자, 요런 510m짜리 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완전히 통과라는 말은 이렇게 열차가 있었을 때 열차의 길이는 xm 모르니까
열차가 완전히 꼬리까지 바로 튀어나오는 게 완전히 통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열차의 머리를 기준으로 이동한 거리를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 파란색 색칠한 데까지 이동을 했으니까 요 거리는 얼마가 되겠어요? 510 플러스 x 미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요거 완전 통과하는데 40초가 걸렸으니까 이를 통해서 우리가 속력으로 식을 세워보면은 1번의 속력은 시간 40분에 510 플러스 x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번 상황도 그림을 좀 그려볼 건데, 자, 2번은 조금 더 긴 우리가 터널을 통과할 것이고, 여기가 1290m. 그랬을 때 열차가 보이지 않았다는 거는 처음에 통과 딱 들어왔을 때 이미 꼬리까지 다 감춰져 있다는 얘기고, 이게 x미터. 그 다음에 머리가 튀어나오기 전까지 여기까지 x미터인 것을 우리가 이동 거리로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또 열차의 머리를 기준으로 우리가 전체 이동했는 거리를 생각을 한다면 이만큼은 1290에서 x미터만큼 빠졌으니까 1290 마이너스 x미터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2번에서도 속력으로 식을 세울 건데, 2번의 속력은 1분 20초니까 80초분에 1290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자, 우리는 일정한 속력으로 달리는 열차이기 때문에 1번의 속력과 2번의 속력이 같아야겠죠. 그러면은 40분에 510 x 플러스 x는 80분의 1290 마이너스 x일 거고, 양변에다가 80을 곱해준다고 하면 1020 더하기 2x는 1290 마이너스 x가 될 것이고, 3x는 270, 즉 x는 90m가 되겠네요. 자, 소금물 문제는 우리가 비커를 그려야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식 두 개를 한번 점검하고 넘어가 봅시다. 농도는 소금물 분의 그 안에 들어있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0을 해주는 100분위로 나타내는 퍼센트가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을 우리가 식으로 세울 일이 많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구하는 방법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 물의 양을 곱한다는 걸 우리가 배웠을 겁니다. 요 두 가지 식을 머릿속에서 생각을 하면서 1055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그러면은 비커를 먼저 그려볼 건데, 처음에 소금물 300g이 있고, 그 다음에 몇 퍼센트 모르니까 x%. 그랬을 때 여기에 물과 소금을 넣었는데, 여기서 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물 60g과 소금 40g을 같이 넣었으면 소금물은, 얘도 어쨌든 소금물이니까 소금물은 100g이 들어갔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옆에다가 더하기 해서 그려줘야 되는 비커에는 100g의 소금물이 들어갔을 것이고, 소금의 양은 40g이 들어갔을 겁니다. 뭐 굳이 우리가 100분위로 나타내자면은 40%짜리 소금물이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나온 결과물의 소금물의 그림을 그려보자면은 400g이 됐을 것이고, 전체 소금물의 양은, 그 다음에 요 농도가 처음에 2배가 됐으니까 2x%가 됐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있던 비커에 우리 소금의 양을 한번 구해보면은 100분의 x 곱하기 300,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의 양을 할 것이고, 이게 3x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만들어진 것도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소금의 양을 구해볼 건데 100분의 2x 곱하기 400이 되고 이거는 8x가 되겠죠. 근데 소금은 우리가 뭐 날아간다든지 갑자기 더 생긴다든지 이런 일이 없으니까 처음에 있었던 3x와 더해진 40g을 다 계산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8x가 나와야겠죠. 여기 더하면은 8x가 나와야 되니까 3x 더하기 40은 8x가 된다. 마이너스 다시 마이너스 5x는 마이너스 40이니까 x는 8, 그러니까 8%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도 소금물 문제니까 비커를 그리면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6% 소금물 100g 더하기 이번에는 10% 소금물 300g 그러면서 물을 증발시켰습니다. xg. 그러면은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2%의 소금물이 탄생을 할 것이고, 자, 우리 소금물의 양은 두 개 더했을 때 400g에다가 xg이 빠지니까 400 마이너스 xg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 증발시킨 물의 양을 한번 구해볼 것인데, 우리는 또 여기에 밑에다가 소금의 양을 구해봅시다. 100분의 6 곱하기 100, 그러니까 6g. 여기는 100분의 10 곱하기 300, 그러면은 30g. 그 다음에 그냥 물을 증발시켰기 때문에 여기는 소금의 양은 없을 것이고, 자, 마지막에서 얻어지는 식은 100분의 12 곱하기 400 마이너스 x g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에서 더해진 소금의 양은 마지막에 나와 있는 요 소금의 양과 변화가 없다, 같다. 그러니까 100분의 12 곱하기 400 마이너스 x는 36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양변에다가 100을 곱하면서 전개를 좀 해주면 4800 마이너스 12x는 3600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12x는 마이너스 1200, 그럼 x는 100g이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뭐 1의 양에 대한 문제인데, 자,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두 제빵사 AB가 5분 동안 도넛을 만들며 A가 B보다 5개를 더 만든다고 하는데, 자, 1번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B가 5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니까, 자, A 5분, B 5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개수를 한번 지정을 해볼 건데, B를 우리가 구해야 되니까 여기를 X라고 두고, A가 25개 더 많이 만드니까 X 플러스 25라고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30분 동안 만든 도넛의 개수라고 했으니까 A 30분, 얘는 위에 있는 A 5분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죠. 6 X 플러스 25. 그 다음에 B는 이번에는 40분 동안 만들 거니까 이번에는 위에 있는 X에다가 8을 곱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랬을 때 관계식을 만들려면은 A가 B의 2배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밑에다가 곱하기 2배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6X 플러스 25는 8x에다가 곱하기 2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6x 플러스 150은 16x일 것이고, 마이너스 10x는 마이너스 150, 즉 x는 15. 그러면은 1번에 나오는 답은 B가 5분 동안 15개를 만들 수 있겠고, 자, 2번 문제를 풀 것인데, 자, A와 B가 1시간 동안 만들 거라고 했으니까 A, B 이 둘이 5분 동안 만드는 거에다가 곱하기 12를 해주면은 우리가 1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도넛의 개수의 총 합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우리 A가 5분 동안 만들 수 있는 것은 15에다가 25를 더한 40. 그 다음에 B는 15. 여기에 곱하기 12를 하면 되고, 그러면은 55 곱하기 12니까 요 계산을 좀 하면은 660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2번의 답이 되겠죠. 자, 1069번 문제는 좀 문제가 생각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오답 노트를 작성을 하고 푸는 방법을 좀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가 7시 40분에서 8시 사이에 시계의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가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지금 그게 몇 분이 되는지를 한번 찾아볼 건데, 자, 7시 X분에 분침과 시침이 이루는 가게 크기가 30도.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시간을 X분이라고 미지수를 둘 거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 1번에서 첫 번째, 분침이 12시 기준으로 여기 기준선인 12시 기준으로 우리 몇 도를 이루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자, 분침은 1시간에 한 바퀴를 도니까 60분 동안 한 바퀴를 돌 것이고, 지금 우리 X분 동안 돌았으니까 X일 건데, 자, 한 바퀴는 우리가 360도니까 곱하기 360도를 해줘야 되겠죠. 그럼 지금 분침이 기준이 되는 12시 12눈금과 이루는 가게 크기는 60분의 x 곱하기 360, 즉 6x만큼의 각을 이루고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시침이 좀 중요한데, 시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딱 정각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7시까지 돌아있는 각을 찾아야 될 것이고, 그러면은 한 바퀴가 12시간이니까 그 중에 7시간 돌았다 곱하기 360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더하기, 다시 이번에는 분침에 의해서 돌아있는 시침의 각의 크기를 뒤에다가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또 60분 동안 돌 수 있는데 X분만큼 돌았고, 자, 여기서 시침은 지금 1시간 동안 몇 도를 도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요 두 개 사이에 요 각의 크기를 좀 찾아봐야 되겠죠. 요 각의 크기는 360도를 총 12칸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12분의 1을 곱해주는 것이고, 그러면은 30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뒤에 곱해지는 각은 30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210 더하기 2분의 1 x가 될 것이고, 자, 여기서 7시 40분에서 8시 사이라는 말은 우리가 40분이 되는 순간, 아니 40분에서부터 이미 분침은 시침보다 더 위에 있기 때문에 분침이 이루는 각이 시침이 이루는 각보다 더 커야 되는 게 당연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차이가 지금 30도가 나오려면 분침의 각 6x에서 빼기 210 더하기 2분의 1 x를 하면 이 결과가 30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2분의 11 x는 240이 될 것이고, x는 우리가 요 부분까지가 1번,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2번, 우리가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죠. x는 11분의 480. 우리가 요거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말고 그냥 침착하게 11분의 480분이라고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답은 7시 11분의 480분이 되겠죠. 자, 1073번 문제는 우리가 식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초등학교 때 많이 해봤던 우리 규칙 찾는 연습을 좀 해봐야 되는데, 자, 선을 한 개 그으면 몇 조각? 4조각이 된다고 했고, 2개 그으면 7조각이
된다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3개 끄은 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놨으니까 여기에서 직접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조각이 나오죠. 10조각. 자,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선을 그을 때마다 늘어나는 건 플러스 3씩 늘어나겠죠. 그럼 쭉쭉쭉 늘어난다고 했을 때 X개의 선을 그으면 우리는 지금 한 개일 때 4조각, 두 개일 때 7조각이니까 여기에 1 곱하기 3 더하기 1이라는 식이 나왔고, 얘는 2 곱하기 3 더하기 1, 얘는 3 곱하기 3 더하기 1이니까 x개 직선을 그으면 3x 플러스 1이라는 식이 나올 것이고, 자, 이게 61조각이 되었다. 그럼 3x 플러스 1은 61이라는 얘기니까 3x는 얼마? 60. 즉 x는 20. 자, 마지막으로 1074번 문제인데, 자, 여기서 문제 읽어보면은 달력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고, 지금 사각형으로 우리가 날짜를 딱 묶었을 때 그 날짜의 합이 72가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 언제인지 모르니까 묶은 날짜를 여기 따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언제를 묶을지 모르니까 여기를 x라고 둔다면 바로 옆에 한 칸은 플러스 1이 되겠죠. x 플러스 1. 밑으로 한 칸은 플러스 1이나 플러스 2의 형태가 아니라 우리 일주일의 형태니까 플러스 7. 그럼 여기도 플러스 7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x 플러스 7이고, 여기서 바로 옆으로 갈 때는 플러스 1 그대로 적용이 되니까 x 플러스 8. 자, 그럼 이 4개의 숫자를 더하기만 하면 되니까 x 플러스 1 플러스 x 플러스 7 플러스 x 플러스 8이고, 얘가 72다. 그럼 4x 플러스 16은 72. 4x는 56이고 x는 14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날짜는 14일, 15일, 그 다음에 일주일을 더해서 21일, 22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